안녕하십니까? 라타로 명리연구소의 이성기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12운성 해석 방법을 감히 권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12운성 해석법은 어쩌면 명리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12운성의 해석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임상을 해본 결과 적중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이치인 음양의 순행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태어나고 장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업적을 이루고 쇠퇴하여 병들고 육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음양에서는 육신은 없어져도 정신은 불멸이라고 여기기에 무궁무진하게 음양이 순행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리는 12운성이라는 개념은 과연 얼마나 된 것입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와 같은 것으로 5천년 혹은 만년, 몇만 년 이전에 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 12운성의 개념이 2500년 전부터 약 기록으로, 당시에는 나무 조각이나 죽간이었겠지만 기록으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간과 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생태를 보고 인간의 운명과 연관지어서 12운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주에서 쓰고 있는 생욕대록 왕세병사묘절태양, 이런 것이죠. 물론 갑일간은 순행하고, 예를 들면 생욕대록 왕세병사묘절태양이면 해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러나 을일간은 예를 들면 을, 정, 기, 신, 개 같은 이 음일간, 죄송합니다. 을일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는 생욕대록 왕세병사묘절태양일 때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갑일간은 자축이묘 진사오미로 가는데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사주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도대체 반대로 가는 것은 무엇인가? 사주에 반대로 가는 게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순행이란 건 무엇이고 역행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대단히 가졌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바로 순행입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고 성장하고 병들고 사라지고 육신은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음양오역에서 육신은 없어도 정신은 불멸이라 여기기에 무궁하게 음양의 이치는 순행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 21세기인 지금 이 12운성의 역행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론도 많고 아직까지도 순행만 있어야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음간에 대해서는 역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12운성 자체는 당사주 개념 이전의 개념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데 12운성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순행 역행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찝찝합니다. 본격적인 자평 명리학이 명리학으로서 자리를 잡은 지금도 이 12운성은 대단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찝찝합니다. 100%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만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겠죠. 그런데도 자평 명리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평 명리로 할 것 같으면 생각 재화의 이론이면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갈 것도 없죠. 근데 이 자평 명리의 짧음, 간단함, 사실은 간단한 것은 아닌데요. 대단히 어려운데, 그 이론적이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그런 것을 풍부하게 해주고 옆에서 포장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중언부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12운석입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10분 이내에 5분에서 5분 7, 8분이면 끝날 자평명리의 사주분석. 자평명리는 대단히 정확하고 과학입니다만은 5분에서 7분 끝나고 나니까 수고비를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12운성을 동원해서 특히 역행이라는 거, 순행은 확률이 6, 70%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역행을 덜 먹이면서 구질구질하게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순행, 역행, 순행이 아니고 역행, 순행 같은 이야기를 집어치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압니다. 우주란 것은 원 유니버스, 세상의 에너지는 원 에너지라는 것을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에너지가 하나에 합쳐져 있는데 음양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이 나라란 것도 사회란 것도 자동차란 것도 공기란 것도 음양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이 합쳐져 있는 것이 음과 양이 합쳐져 있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요새 미국과 소련이 있지만 미국과 소련도 사실은 하나의 합쳐진 음양으로서 인간이고 조직이고 지구 위의 지구촌입니다. 그 음양이 서로 안 맞으니까 싸우는 것이죠. 음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양이 적어지고 양이 많아지면 음이 적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음이 많아지면 기존에 있던 양과 충돌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양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음이 많아지는 것은 순환의 이치에서 바로 적절한 것이죠. 양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됩니다. 음도 마찬가지죠. 음도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 12운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생육대록 왕쇠 혹은 양생욕대록 왕, 여기는 커지는 기간입니다.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한편 쇠병사묘절태 혹은 병사묘절태양, 뒤에 반은 음이 많아지고 줄어드는, 자기의 힘이 빠지는 것이죠. 쇠퇴하는 시기의 것이죠. 앞에 생육대록 왕세, 여기는 혹은 양생육대록 왕, 여기는 커지는 시기고, 쇠병사묘절태 혹은 병사묘절태양, 여기는 기가 줄어드는 시기죠. 그래서 양일간 갑인 양일간 기준으로 봤습니다만은 이제까지 12운성은 역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갑일간인 양일간인 갑의 경우는
해자축 인묘 진이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다면 이 해자축 인묘진은 어릴간에서는 축소되는 시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줄어드는 시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갑일간에서 병사묘 절태양에 있었던 사오미 신유 수론 어릴간이 왔을 때는 사오미 신유술이 어릴간에 왔을 때는 생육대록 왕쇠해서 어릴간에 왔을 때는 커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갑일간에서 커지는 것은 어릴간에 왔을 때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솔리고 갑일간이 커지면 어릴간은 줄어들어야 되고 어릴간이 커지면 갑일간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어릴간이 커져야 됩니다. 커지려고 하면 갑일간에서는 쭈그리고 앉아서 구석에 박혀있던 사오미 신유 술이 좋은 위치에 와서 햇볕을 받으며 생육대록 왕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새로운 신운성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갑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정 혹은 무기 혹은 경신 혹은 임계에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주의 감명은 명쾌합니다. 적중률도 높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음과 양은 하나입니다. 음이 많아지면 양이 적어지는 것이고 양이 커지면 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간인 을일간이 득세할 때는 갑일간이 있을 때 구석에 있었던 사오미 신유술이 좋은 양지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양이 많아지면 음은 줄어드는 것이죠. 음이 생기면 양은 병드는 것이죠. 원 유니버스, 원 에너지에서는 12운성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대단히 명쾌해집니다. 사주의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생황묘의 해석도 명확해집니다. 12운성의 생에는 인신사회가 100% 인신사회만 있습니다. 왕에는 좌오묘유만 있고 묘에는 진술충미만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도 바뀌어야 됩니다만은 옛날의 해석이 조금 예를 들어 찝찝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한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이라고 무조건 음침한 곳에 있어야 되고 정지에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꾸로 가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음이든 양이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음이 양보다도 더 빨리 나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가 요사이 그렇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음이 양보다도 앞자리에 가고자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깨지고 합니다. 이혼율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고 남녀 간에 많이 싸우는 것도 그렇고 음이 뒷자리에 있던 음이 앞자리에는 양보다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껴안고 간다면은 적당하게 양과 음의 기운을 조절해 간다면은 평화가 이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양이 같이 달려가야지 너무 빨리 하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 정반합의 이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티테제가 있으면 태제가 있고 안티테제가 있는데 안티테제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태제와 충돌이 나는 것이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명리학이고 충돌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주명학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앞으로 가는 것뿐이죠. 뒤로 가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뒤로 가는 것이 대운 찾는 법 뭐 이런 데도 뒤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봐야 할 과제입니다.
새로운 12운성 조견표를 적용하는 방법 하는 이유는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될 일이지만 대운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12운성 조견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